이제 우리는 사실 김종규 사장님 때문에 이 어필리에이트라는 직급에 대한 그 호칭이 변했을 때 사실은 바로 알아차렸는데 요즘 이제 다시 이 어필리에이트라는 단어가 재조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회사와 제휴를 했을 때 어떤 기회가 생기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오늘 알아보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20년 정도 옷가게라는 자영업을 했습니다. 근데 한 15년째쯤 했을 때, 귀에 막 소리가 되게 많이 나면서 몸이 되게 피곤했어요. 그래서 그때 든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50 이후에 과연 내가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 휩싸이게 됐어요. 그러면서 우연히 그 유스킨 회사의 알스캐드라는 제품을 먹게 되고, 어, 뭐, 하여튼 그래서 이제 유스킨을 알아보게 돼요. 근데 그때쯤 제가 신문에서 이런 기사를 보게 됩니다. 돈의 가치가 똑같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서 변한다는 사실이었어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별로 인식을 하지 못했는데 제가 이 기사에서 짜장면 값을 보게 된 거예요. 왜냐면 제가 초등학교 때 처음 짜장면 값을 짜장면을 먹게 됐는데 그때 기억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 400원? 뭐, 이래쯤 했던 거 400원, 500원 요 정도 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희 지금 현재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 7, 8선은 거의 다 하거든요. 지금 짜장면 어디 가서 좀 먹어보려 하면은. 그래서 이 표를 보게 되면서 아, 돈의 가치가 그냥 있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서 엄청나게 떨어진다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러면서 돈의 치리법칙이 있다는 거를 조금 알게 되고 이걸 통해서 내가 노후에 과연 이제 그 노후 준비를 한번 가상으로 생각해 본 거예요. 사실 저는 컴퓨터학과라서 대학교 1학년 때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렇게 만들어 보게 됐거든요. 원금이 이렇게 얼마 있었을 때 노후에 매달 이렇게 생활비가 나올 수 있을까? 그런 계산을 해보게 됐거든요. 그 자영업을 하게 된 계기도 사실은 그때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원금 1억이라는 돈을 빨리 모아야 되겠다. 이 생각 때문에 이제 자영업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학교에 다니던 88년도만 해도 이자율이 되게 좋던 어떤 그런 시대여서 원금 1억이 있을 때 그때 돈 가치로 한 달 생활비가 이렇게 충분히 이제 어느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계산 때문에 사실 자영업을 하게 된 것 같거든요. 자, 근데 제가 이렇게 그 노후 준비를 돈을 모아서 해보니까 이 돈 가치가 가만히 있지 않으니까 어때요? 억지로 막 20억씩 이래 모아도 현재 가치로 따져보면 그렇게 많이 되지 않더라고요. 제가 70세 이상의 노인이 된 2040년쯤에 짜장면 값이 8만 원쯤 한대요. 그럴 때를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럼 노후에 과연 내가 얼마만큼의 생활비가 있어야 되지? 이런 고민에 휩싸이게 되고, 노후가 되게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면, 70세가 됐을 때 내 친구한테 8만 원 정도 하는 짜장면을 편안하게 사주려면, 과연 내 한 달 생활비가 얼마나 되어야 하지?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옷가게라는 것으로는 어때요? 도저히 그게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들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유스킨 강의를 그때 MBM모를 통해서 60개쯤 듣고 이제 유스킨을 이제 이거는 좀 해봐야 되는 사업이다. 이렇게 해서 알아보게 되고 사업을 시작하게 됐어요. 제가 88학번이다 보니까 이제 1988년도에 이제 대학을 하게 되거든요. 그때쯤 제가 뭘 했냐면 대학에 딱 입학하고 나서 시사 잡지를 구독을 하게 됐어요. 매주 한 개씩 오는 시사 잡지였는데 저널이라고 요새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잡지를 봤는데 어느 날 이 사진에 나오는 기사가 저한테 되게 인상적으로 다가오게 돼요. 앞으로 세상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운전을 할 것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어를 사용해서 대화를 많이 할 것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컴퓨터를 사용하게 될 거란 이야기를 그 책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30년이 넘게 흐른 지금 어때요? 대부분 뭐 여자, 남자 가릴 것 없이 대부분 운전을 다 하고요. 간판에 영어 못 읽으면 사실 현대인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다가 우리 스마트폰이라고 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두 다 컴퓨터라는 것을 실제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게 봤을 때, 시사 잡지라든지 신문이라든지 기사라든지 이런 곳에서 사실은 미래가 어떻게 될 거라는 걸 이야기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요즘은 과연 그런 기사라든지 뉴스에 어떤 것들이 나오고 있는지를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이 5억 원에 팔렸대요. 그리고 인공지능이 미술 이거 대회에 나와서 1등씩 한대요. 내가 그린 그림을 만약에 저런 대회에 내보내거나 팔면 과연 얼마쯤 할까요? 어, 저는 그림을 못 그리기 때문에 제 그림은 사실 어때요? 100원도 안 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아마 대부분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인공지능이 벌써 이렇게 우리 앞에 성큼 다가온 게 저는 이게 되게 확 느껴지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대학교 때 공부한 게 사실 컴퓨터를 공부를 했거든요. 그때 저희 학교에 미국에서 이렇게 왜 교수를 하다 오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때 저희한테 교육을 해준 게 뭐였냐면 인공지능에 대해서 그때 이제 막 원서 프린트물을 갖고 막 저희 이제 제본을 해가지고 책을 만들어서 저희한테 이제 교육을 해주셨는데 그때 제가 느낀 인공지능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과연 내가 살아 생전에 이 인공지능이 현실이 될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이게 제가 60도 안 된 나이에 이미 저희 눈앞에 엄청난 어떤 거대한 물결처럼 다가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세상에 이렇게 앞으로 어때요? 이런 것들이 오면은 사람이 과연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또 하게 되거든요. 자, 이 영상을 한번 같이 한번 보실게요. 로봇. 손을 흔들고 시선도 맞추고 제법 리듬까지 타며 움직입니다. 테슬라가 공개한 인공지능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2세대입니다. 기존 모델보다 무게가 10kg가량 줄고 걷는 속도는 30% 빨라졌습니다. 가장 구동하기 어려운 손도 사람 혹시 소리 들리나요? 정교한 움직임이 가능합니다. 손가락의 센서가 압력을 계산할 수 있어 계란이 깨지지 않도록 부드럽게 집었다 내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것처럼 스쿼트도 하고 한 발로 균형을 잡아야 하는 요가 동작도 해냅니다. 물체를 스스로 분류하는 작업까지 가능합니다. 1년 전 엉성하게 움직였던 시제품과 비교하면 훨씬 사람에 가까워진 모습입니다.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는 테슬라 생산 작업에도 로봇을 투입할 거라면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3년에서 5년 이내에 2만 달러, 우리 돈 2,600만 원 이하에 판매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Optimus is designed to be an extremely capable robot, but made in very high volume, probably ultimately millions of units. It is expected to cost much less than a car. I would say probably less than $20,000. 로봇이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려면 결국 인공지능 시스템 발전이 기반이 돼야 하는데 관련 기술을 공유하는 테슬라 차량의 자율주행 성능을 감안할 때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거란 평가도 나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강나림입니다. 자, 혹시 이거 영상 보시고 어떤 생각 드셨어요? 저는 테슬라에서 활용하는 로봇이 2만 달러 정도에 앞으로 양산이 되고 그게 생산 라인에 투입될 거라는 그 사실이 되게 놀랐거든요. 2만 달러면 아까 말한 대로 2,600만 원, 즉 3천만 원도 안 되는 돈이거든요. 자, 내가 이제 그 자동차 공장의 CEO라고 봤을 때 사람을 한 명 저 생산 라인에 쓸 때 그 비용이 얼마나 합니까? 적어도 1억 넘는 어떤 그런 연봉을 줘야지 그런 생산 라인에 사람을 쓸 수 있는데 3천만 원 미만으로 저 인공지능을 쓸 수 있다면 내가 CEO 입장이라면 당연히 인공지능을 쓸 겁니다. 실제로 인공지능 로봇이 많이 지금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식당에만 가봐도 쉽게 볼 수 있죠. 서빙 로봇. 자, 그런데 가장 대중화된 로봇이 여기에 페퍼라는 로봇이거든요. 근데 가격이 2,700만 원 정도 해요. 아까 그 옵티머스하고 비슷하죠, 그죠? 근데 저는 이 로봇이 시민권을 받은 것도 사실 놀라운 사실인데 실제로 간호 로봇이 5천만 원 정도에 이게 현재 판매되고 있거든요. 자, 우리 간호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환자를 직접 대하는 어떤 그런 이제 사람인데 어, 일반 환자는 괜찮다고 쳐도 우리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환자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 환자들은 똑같은 소리도 많이 하고 엉뚱한 소리도 많이 하고 말도 안 되는 고집도 부리고 뭐 사고도 많이 치고 사실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자, 근데 그런 사람을 지속적으로 그런 태도를 보이는 사람을 사람인 간호사가 얼마만큼 참아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인공지능 로봇은 사실은 매뉴얼이 있을 거고, 감정이 사실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사람이 대하는 것보다 그 환자를 훨씬 더 이제 세심하게 배려하고 그 더 잘 어때 케어를 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병원 입장에서 봤을 때 사람 간호사보다는 이 인공지능 간호사를 쓰겠죠, 그죠? 근데 솔직히 말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부대 비용이나 돈도 훨씬 작단 말이에요. 실제로 15년, 20년 정도의 어떤 경험을 가진 간호사들은 병원에서 대학병원 같은 경우에 억대 연봉을 거의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사실 효율적이지 않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세상에 앞으로 인간이 설 수 있는 자리는 되게 좁아지겠다라는 사실을 제가 느끼게 돼요. 이런 사실들을 통해서. 자, 그리고 이 영상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한국 사회의 어떤 청년의 나이를 이제 영상으로 표현한 건데 1960년대에 18세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2070년 정도가 되면 한국의 1992년 서울에 중위 연령이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 한국 사람 있잖아요. 그 금방 태어난 사람, 갓 태어난 아기부터 나이 제일 많은 사람까지 이렇게 순서대로 줄을 쭉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딱 중간 나이가 이제 아까 어때? 2070년대 51세, 61세쯤 됐단 말이에요. 근데 현재 2024년에 중위 연령이 지금 얼마냐 하면은 46세예요. 46세. 1960년대에 18세였던 중연령이 46세가 됐다는 것은 이 사회가 엄청나게 어때요? 늙어가고 있다는 의미고, 그러니까 노인 인구가 엄청나게 많아졌다는 걸 의미하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 김미경 강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내 나이에서 마이너스 17을 해야지 이 길어진 수명에 맞는 어떤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거든요. 자, 이렇게 오래 산다고 봤을 때 우리한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어때요? 노인이 너무 많아지니까 내가, 늙은 나이, 우리 흔히 말하는 노인의 나이까지 일을 해야 된다는 그 점이에요. 자, 사회가 늙어가다 보니까 일자리에 대한 변화,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지겠죠. 그리고 실제로 유엔이 이러다 보니까 나이에 대한 표를 재정립을 했습니다. 자, 17세까지는 우리, 미성년자 똑같아요. 근데 만 18세부터 79세까지가 이제는 사회의 청년과 중년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청년과 중년이 이 사회에 대들보 같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을 해야 되는 그런 연령대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삶의 기준을 봤을 때 손자, 아버지, 할아버지가 이 세상에서 어때요? 같은 조건 속에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만약에 이렇다고 봤을 때 70대 된 노인이 취직하고 살려면 70처럼 보이면 될까요? 그런 사람을 우리는 잘 써주지 않을 겁니다. 나이보다 건강하고 젊어야지 뭐라 그러죠? 일자리를 주는 사람들도 아마 이렇게 편하게 일을 이제 줄 수 있겠죠, 그죠? 이런 때에 사실은 평생 직업이 되게 중요해진 어떤 그런 시대가 온 것 같아요. 근데 벌써부터 사실은 내가 한번 취직해서 죽을 때가 아니죠. 참, 퇴직할 때까지 있을 수 있는 그런 직장들이 사실은 없잖아. 그죠? 그래서 내가 과연 평생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은 뭘까? 이런 고민들도 우리는, 실제로 어때요? 심각하게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는 그런 때가 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한번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릴 때 사실은 꿈을 꿉니다. 뭐 지금 나이가 들어서도 사실은 대부분 나 이렇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나름의 꿈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하는 일을 통해서 내가 그 꿈을 이룰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 내가 다니는 회사를 통해서 그 꿈을 이룰 수 있을까요? 자, 나의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 내 꿈을 이루어 줄 수 있는 일이고 회사가 있다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제가 뒤에서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한번 이 스킨이란 것들을 조금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돈이란 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때요? 일이란 것을 해야 돼요. 자, 근데 이 세상에 큰 분류로 일은 세 가지 분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자, 능력이 좀 있으시면 창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능력이 조금 없으시면 어때요? 창업된 곳에 취업을 하셔서 일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창업도 취업도 아닌데 제휴를 통해서 일할 수 있는 일도 이 세상에는 많이 존재를 합니다. 자, 이 세 가지 어떤 업종을 통해서 내가 일이라는 걸 통해서 버는 돈은 우리 흔히 말해서 노동 수입과 권리 수입밖에 없어요. 여기에는 유스킨을 조금 대부분 아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수입의 구조는 아마 대부분 아실 거예요. 노동 수입은 내가 일할 때만 들어오는 수입이고 권리 수입은 내가 시스템을 통해서 들어오는 수입이죠. 자, 그러면 내가 일을 통해서 돈을 번다고 봤을 때 우리 솔직히 말해서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아주 큰 능력이 있거나 막 그런 사람 스펙이 아주 좋거나 이런 분들은 많이 없으시단 말이에요. 우리는 말하는 보통 사람들이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우리에게 가장 효율적인 일은 뭘까? 저는 제휴를 통해서 내가 만약에 권리 수입을 벌 수 있는 그런 일이라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에게 아주 좋은 어떤 그런 일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학교 다닐 때 경영학을 좀 공부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경영학의 근본 원리가 어떤 거냐면 가장 최소의 노력을 들여서 최고의 효율을 거둬들이는 게 바로 경영인데 그 면에서 따져도 저는 제휴를 통해서 권리 수입을 얻는다면 내 삶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어떤 그런 일을 선택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제휴를 하려면 어떤 회사를 선택해야 될 거예요. 자, 그럼 나는 당연히 어때 좋은 회사를 선택하고 싶으실 겁니다. 자, 여기에 여러 가지 글로벌 회사랑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좀 괜찮은 회사, 좋은 회사들을 제가 모아놨거든요. 자, 여러분, 혹시 이 회사 중에 좋은 회사는 어떤 회사일까요? 음, 속으로 어떤 회사든지 한두 군데를 아마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게 될 거예요. 자, 근데 이 회사가 나를 받아주기만 하면 사실 이 모든 회사는 다 좋은 회사예요. 근데 대부분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제가 이야기하는 이런 곳에 앉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자, 근데 이 회사들이 좋은 회사여도 요즘 어떠냐면 이 회사들이 ESG 경영까지 해야지 진짜 좋은 회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ESG 경영은 어떤 거냐면 지구의 환경을 해치면 안 돼요, 이제. 자, 그리고 사회적으로 혼자만, 기업만 잘 사는 게 아니라 함께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잘 살도록 기업을 경영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지배 구조가 투명해야 돼요. 자, 이런 경영을 하는 회사여야지 지속적으로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유스킨이라는 회사를 맨 처음 만나서 지금 10년이 넘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제휴를 통해서 내가 권리 수입을 얻게 해주는 이런 좋은 회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ESG 경영이라는 것이 사실은 몇 년 전부터 대두되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예전에는 잘 몰랐어요. 근데 ESG 경영이란 게 어떤 건지 알면서 와, 유스킨이라는 회사는 1984년 태어날 때부터 ESG 경영을 한 회사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지구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혼자 잘 사는 게 아니라 저희 같은 제휴하는 사람들에게도 큰 기회를 주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노력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내가 이 스캔을 선택했다는 것만으로도 어때요? 평생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기회까지 제공해주는 회사예요. 자, 그래서 저는 유스킨이라는 회사를 좋은 회사를 넘어서 위대한 회사라고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회사를 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냐? 내가 만든 이 권리 수입이나 이런 평생 직업이 어때요? 중간에 사실 회사가 없어져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 대대로 떼어 그런 상속이 되기 때문에 이 회사를 자꾸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고 지속적으로 회사의 신용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유스킨이라는 회사는 이제 올해로 40년 된 회사입니다. 유스킨은 1984년 미국에서 창립이 됐고요. 지금 현재 50개국에 진출한 글로벌 기업입니다. 중국과 베트남을 제외하고는 나의 KR 번호로 전 세계에 글로벌 사업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되게 중요한 의미거든요. 자, 내 친구가 미국에 사는데 그 미국 친구가 미국에서 회원가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바디바를 사서 쓰더라도 그게 그 달에 나의 매출로 잡혀서 나의 커미션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게 진정한 글로벌 사업입니다. 자, 근데 그런 글로벌 사업이 가능한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는 지금 유스킨이 거의 유일하다고 생각하셔도 되십니다. 자, 그리고
96년에 미국의 뉴욕 증시에 상장이 됩니다. 자, 혹시 내 주변에, 사업을 하신 분, 회사를 갖고 계신 분, 이런 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주변에 직접적으로 아시는 분이면 더 좋습니다. 혹시 우리나라에 코스피, 코스닥, 상장한 기업을 갖고 계신 분, 혹시 주변에 흔하게 있으신가요? 저는 제 주변에 아무리 돌아봐도 코스닥, 코스피 이렇게 상장하신 분 없더라고요. 직접적으로 아는 분 중에. 예. 자, 그만큼 그런 주식 시장에 어떤 증시에 상장을 한다는 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 회로는 1996년에 최초로 뉴욕 증시에 상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기업이 받을 수 있는 신용 등급 중에 최고를 우리는 5A1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5A1을 95년부터 10년 연속으로 유스킨이라는 회사가 받아왔어요. 자, 근데 이 신용을 평가한 신용평가 기관이 어디냐면 DNB라는 곳이에요. 던앤 브래드 스트리트라는 곳인데, 우리나라가 1997년에 IMF가 왔는데, 그때 우리나라의 신용을 평가한 신용평가 기관이 무디스였어요. 자, 근데 무디스의 부모, 엄마 회사가 바로 DNB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신용평가 기관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에 나온 어떤 신용 정보들은 글로벌 1000대 기업 중에 90% 이상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부라든지 연구소라든지 글로벌 기업 이런 곳에서 전부 다 여기서 나온 평가라든지 그런 것들을 활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나온 정보들이 믿을 만하지 않다면 사실 신뢰성이 많이 떨어지겠죠. 자, 근데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높은 윤리성과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다라는 이런 곳이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제가 와닿은 건 뭐냐면 8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윤리적인 기업이래요. 이런 기업에서 나오는 정보라면 사실 우리 믿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에는 500만 개, 해외에는 3억 4천 개 이상의 그 기업들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 세계 최대의 데이터베이스 어떤 신용평가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에서 유스킨의 신용평가를 2015년에 5A2로 매겼습니다. 자, 근데 그쯤에 가장 최고의 기업이 구글이에요. 자, 구글도 5A2를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자, 근데 페이덱스라는 점수가 있어요. 이거는 기업이 빚을 졌을 때 되갚을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거든요. 자, 근데 그 점수가 유스킨은 80점, 구글은 72점입니다. 자, 75점 이상일 때 기업이 재무적으로 건전하고 괜찮다는 걸 의미하는데 유스킨이 80점이면 재무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다는 의미겠죠. 자, 그리고 제가 보라색으로 딱 이렇게 색깔을 이렇게 입혀놓은 곳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이어빌리티 레이팅이라고 해놨는데 이게 기업의 생존 능력을 의미합니다. 기업이 뭐 위기 상황도 있고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이 가장 좋은 등급이 뭐냐면 11AA예요. 근데 유스케는 11AA를 받고 있고 이 구글은 13AA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유스킨이라는 회사는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살아남기에 되게 안전한 회사라는 걸 저는 의미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런데 유스킨이라는 회사가 하이베이원을 받을 때랑 이렇게 자료를 비교해 보면 페이덱스라는 이 점수는 오히려 하이베이2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높습니다. 그러면 기업의 신용 평가의 내용에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걸 저는 의미한다라는 생각이 이 내용을 통해서 들더라고요. 자, 그리고 제가 2019년 미국 뉴욕에 여행을 가게 돼요. 글로벌 컨벤션에 참석하기 위해서 뉴욕을 들렀다 갔는데 그때 미국 뉴욕에서 가장 유명한 곳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에요. 이곳을 이제 안에 들어가서 구경하면서 에스컬레이터를 막 타고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앞에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사진이 보이는 거예요. 와, 뭐야? 하면서 제가 한번 보게 된 거예요. 자, 이거는 뭐냐면 제가 뭔가를 알기 때문에 이 사진이 저한테 보였겠죠, 그죠? 자, 이거는 뭐냐면 미국의 뉴욕 증시에서 매해마다 가장 큰 성장을 하거나 그 해에 빅 이슈가 있었던 기업에게 회종식의 벨을 울리는 행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자, 이때 왜 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하게 됐냐면 자, 이 건물은 언제 지어졌냐면 1930년도에 지어졌어요. 1930년도에. 자, 우리나라 1930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
그 뭐죠? 3.1 운동 일어나고 몇 년 지나지 않았을 시점이거든요. 자, 그 시점에 우리나라 서울 한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나가면 초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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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다 기와집 한 채. 이런 상황에 뉴욕에 100층짜리 건물이 지어진 겁니다. 100층짜리 건물이. 자, 엄청난 빅 이슈가 됐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 폐종식 배를 울리는 행사를 하게 됐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폐종식 배를 울리는 행사를 유스킨이라는 회사는 2004년부터 2018년 사이에 5번이나 하게 됩니다. 자, 이 단기간 동안에 이렇게 많은 횟수를 했다는 거는 분명히 이 회사가 그때 뭔가 돼요. 빅 이슈가 있거나 아주 큰 성장을 했다는 의미겠죠. 그죠? 자, 그런데 이런 기간에 5번, 이런 정도의 기간에 5번을 한 회사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냥 5번을 한 회사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이거는 엄청난 기록이라고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혹시 처음 들어오신 분 중에 이 사진을 보고 아는 분이 계실까요? 아마 낯익어서 마크 zuckerberg 페이스북 좀 이제 하시는 분 아실 수도 있어요. 맨 쪽에. 자, 중간에 시진핑이고요. 요분은 마윈이에요. 알리바바 그룹에. 자, 근데 제가 이름을 이렇게 딱 붙여드리면 어지간한 회사는 다 아십니다. 뭐, 아이폰 좋아하시는 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IBM 많죠, 그죠? 자, 그런데 제가 이 행사가 언제 있었던 행사냐면 2015년 9월 23일 미국 시애틀에서 열린 행사예요. 마이크로소프트 본사에서 열린 행사고요. 자, 이거는 뭐냐면 미국과 중국의 인터넷 인더스트리 포럼이라는 행사인데 저는 이 사진을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저 전부터 사실은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한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많이 이야기가 돼서 오고 그들이 성장하고 막 이랬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뭐냐면 앞으로 이 플랫폼 시장을 미국과 중국이 어떻게 이렇게 양분해서 나눠 가질까? 이런 회의를 하는 것처럼 제 눈에는 보였어요. 자, 그런데 어쨌든 한 나라의 CEO가 다른 나라를 방문하는 엄청난 큰 행사이기 때문에 이 어떤 환영회, 환송회 이런 만찬이 열릴 겁니다. 자, 근데 그 환영회, 환송회, 만찬에 아무나 들어올 수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겠죠. 우리가 생각해봐도 왜 보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 환영회라든지 환송회, 만찬에 이런 초대장이 만들어질 거예요, 분명히. 이 초대장이 만들어지고 여기에 있는 명단만 대부분 어때요? 들어가게끔 아마 안내가 될 겁니다. 자, 근데 제가 이 초대장의 명단 속에서 되게 낯익은 기업들과 이름들을 발견하게 돼요. 자, 여기에 뭐, 헨리 키신저, 이분은 원래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빌 게이츠, 멜린다 게이츠는 여러분들이 아마 이미 잘 아실 거고요. 허쉬그룹, 보잉그룹, IBM, 마이크로소프트, 뭐, 스타벅스, 듀퐁, 이런 미국의 레노라는 기업들의 CEO들이 모두 초대되는 자리였어요. 자, 근데 이 자리에 누가 뉴스캔의 CEO인 마이클 트루먼 헌트가 함께 초대됩니다. 자, 이거는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 다 한번 이렇게 왜 꼭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나가면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뉴스캔이라는 회사를 이야기하면, 그냥 다단계, 그냥 화장품 회사, 그냥 뭐, 흔히 말하는 식품회사, 건강식품회사, 이렇게 단순하게만 생각해요. 자, 그런데, 그런 한나 평범한 회사, 뭐, 별 볼 일 없는 그런 회사면, 이런 자리에 과연 초대장에 이름을 올릴 수 있을까요? 전혀 저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가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이 사진까지 그 행사 속에서 찾아내게 돼요. 자, 이때부터 유스킨이라는 회사는 비전을 바꾸게 됩니다. 자, 비전이 그전에는 뭐였냐면 저희 같은 사람을 뭐라고 불렀냐면 디스트리뷰터라고 불렀습니다. 디스트리뷰터에게 가장 많은 커미션을 지급하겠다는 게 이 회사의 비전이었는데 그때부터 뭐라고 역동적인 어필리에이트 플랫폼을 통해 세계 최고의 혁신적인 뷰티 및 웰니스 기업이 되는 것이라고 비전을 바꿉니다. 자, 어필리에이트가 바로 제휴의 기회를 우리한테 준다라는 의미겠죠, 그죠? 근데 제휴 플랫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뉴스킨이라는 회사가 플랫폼 기업이 되는 게 아니라 저희 같은 어필리에이트에게 플랫폼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게 이 회사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즉 내가 플랫폼이 되는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거라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 의미거든요, 사실은. 자, 혹시 지금 나이보다 젊어진다면,
10년 젊어진다면, 5년 젊어진다면. 사실 우리 이 정도만 해도 되게 좋잖아요. 자, 미국의 어떤 IT 기업의 CEO가 젊어지는데 돈을 엄청나게 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연간 2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26억 원씩 지출을 한대요. 어떻게 하냐 하면 이 뒤에 있는 17살짜리 아들의 피를 1리터씩 뽑아가지고요. 거기에 혈장을 분리해서 그거를 어디에 자기의 혈액과 아버지의 혈액에 주입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몸에. 자, 근데 그걸 했는데 자기는 잘 모르겠는데 아버지는 노화 속도가 엄청나게 느려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어때요? 46세의 속도로 느려져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가 그 아버지는 도대체 나이가 70세 정도 됐는데 얼마나 늙었지라고 사진을 한번 찾아보게 된 거예요. 이분 70세가 70세로 보이지 않습니까? 최소한. 그래서 저는 와, 저만큼 돈을 쓴 어떤 효과가 충분히 있나? 이런 의문도 사실은 좀 들었어요. 자, 근데 이런 회춘, 젊음에 대한 어떤 비밀을 유스키는 에이즐락이라는 이름으로 풀었습니다. 언제? 그것도 2009년에 제품을 이렇게 엄청나게 내놓기, 2009년부터 엄청나게 제품을 내놓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이 에이즐락은 한마디로 좀 이해를 시켜드린다면, 자, 나를 아름답고 건강하게 오래 살게끔 만들어주는 게 바로 에이즐락입니다. 제가 한 번씩 이 강의를 하면서 사람들한테 오래 살고 싶으세요? 이렇게 질문하면 몇 분 손 안 드세요. 제가 중복해서 손 드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안 드시더라고요, 사람들은. 그냥은 오래 살고 싶지 않은가 봐요. 자, 그러면 이번 제가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으세요? 라고 질문을 한다면 그 사람들은 어때요? 그 중에 또 몇 명이 추가적으로 또 손을 들어요. 다 들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자, 근데 3번처럼 아름답고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으세요? 이런 질문하면 거의 대부분 손을 드세요. 자, 이렇게 3번처럼 살게 해주는 게 바로 에이즐락입니다. 3번처럼. 자, 이거는 어떤 원리냐면 우리의 피를 뽑아서 유전자 칩이란 게 있어요.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만든 칩인데 그 칩에 피를 한 방울 딱 떨어뜨리면 우리 인간의 유전자가 2만 5천 개거든요. 2만 5천 개의 지도를 이렇게 잘 보여줍니다. 자, 맨 왼쪽은 젊을 때 유전자 지도, 중간에 거는 나이가 들었을 때 유전자 지도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이 나이가 들었는 유전자 지에다가 에이즐락을 투여를 하게 되면 맨 오른쪽처럼 바뀝니다. 자, 근데 이 맨 오른쪽 거랑 맨 젊을 때랑 비교를 해보니까 90% 이상 기능이 좋아지더라, 복원이 되더라는 게 바로 에이즐락 과학입니다. 실제로 이거는 많은 학술지에 게재가 됐고, 특허도 어때요? 많아요. 상도 많이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논문으로도 발표됐다는 의미는 검증이 됐다는 의미겠죠. 그리고 15번의 국제학술 세미나를 했는데, 자, 저는 다른 것보다 이 학술 세미나를 되게 좀 이렇게 높이 평가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런 세미나를 하게 되면 내가 연구했는 논문이라든지 이런 걸 발표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들거나 궁금한 점들이 있으면 관객으로 와 있는 어떤 그런 과학자들이 엄청나게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에 모든 답을 해야 되고요. 모든 어떤 검증된 자료나 이런 것들을 다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이 세미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일인데도 불구하고 15번을 했다는 거는 이 에이즐락 과학이 실제로 검증 기간을 엄청나게 오랫동안 거치고 사람들이 의문점이 많았다는 걸 의미하기도 하겠죠. 하지만 그렇게 다 인정을 받았다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근데 저희가 2009년부터 실제로 많은 제품을 내놓기 시작했지만 2012년 9월 5일에 완전히 이 신문 기사를 통해서 에이즐락 과학 너가 맞는 거네라고 인정을 받은 그런 신문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자, 원래 2003년쯤에 인간 게놈 지도라는 게 완성이 됐어요. 근데 그때 밝혀진 거는 2%밖에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98%를 전부 다 쓰레기 유전자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과학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98%가 내 몸에 쓰레기 유전자면 그게 뭐 사실은 지속적으로 인간의 몸에서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32개 연구소 과학자 400명 이상이 모여서 다시 10년 프로젝트로 연구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2012년 9월 5일에 이런 내용을 발표를 한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98%의 쓰레기 유전자에 80%의 기능을 밝혀냈대요. 98% 중에 80%.
자, 그것들이 질병이라든지 인간 생명 활동과 연관이 있었고, 17가지 암, 크론병, 손가락 6개인 돌연변이 이런 것과 연관이 있다는 걸 알아냈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발견은 뭐냐면, 유전자와 유전자 사이에 스위치가 있다는 걸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 스위치는, 스위치 조절을 하는 거에 따라서 노화를 늦출 수도 있고, 각종 질병을 미리 막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를 스위치를 조절하는 기술이 바로 에이즐락이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신문 기사 하나로 완전히 유전자 발현 과학이라는 이 에이즐락을 인정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때쯤에 디스커버리라는 채널에서 DNA The Next Wave라는 방송을 했습니다. 자, 이 디스커버리 채널은 우리가 알다시피 비영리 과학 다큐 채널이에요. 여기서 DNA 방송을 할 거예요. 자, 만약에 내가 이 방송을 만드는 PD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을 초빙해서 이 방송을 만들까요? 유전자와 관련해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이 방송을 만들겠죠. 자, 그때 이 방송에 나왔는 대표적인 과학자 두 분이에요. 한 분은 구글의 과학자고요. 한 분은 유스킨의 과학자입니다. 자, 이 구글의 과학자가 나온 방송 분량이 10분 정도도 안 돼요. 나머지는 50분 중에 한 40분 정도는 전부 다 유스킨의 과학자들이 나와서 이 유전자 관련 방송을 하게 됩니다. 이 아래쪽에 작은 사진에 나오는 분들이 전부 다 유스킨 과학자들이에요, 실제로. 자, 그러면 이것만 봐도 유전자와 관련해서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은 전부 다 유스킨에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죠? 자, 이렇게 나온 에이즐락 제품이 지금 어때요? 15개 조금 넘습니다. 15가지가. 자, 많이 안 되죠, 그죠? 아직까지. 자, 근데 제가 2014년에 일본에 컨벤션을 갔는데 그때 개발자였던 조셉 상 박사가 이렇게 스피치를 하셨어요. 앞으로 에이즐락 관련 제품을 35가지 이상 만들겠다. 자, 그런데 이제 겨우 15가지 정도 났으면 앞으로 20가지 이상의 기회가 있겠죠. 근데 제가 지금까지 그 이후로 지금까지 한 10년 정도를 봐오면서 앞으로 나오는 모든 제품은 제가 봐서는 에이즐락 기능을 가진 그런 제품들이 될 거라는 생각이 실제로 들거든요. 우리한테 앞으로 어떤 게 올지 정말 너무 기대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에이즐락 제품으로 저는 10년 사이에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실제로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날씬한 적이 없었어요. 학교 다닐 때 계속 뚱뚱했고요. 나이가 좀 어느 정도 들어서도 계속 어때요? 살이 빠지지 않고 계속 뚱뚱한 몸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어요. 근데 유스킨을 만나서 제일 건강하고 좋은 모습을 지금 갖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실 겁니다. 사실 에이즐락의 철학이 뭐냐면 Discover the best you라는 철학이 있어요. 나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모습을 찾아준다 하는데 아직까지 그 최고의 모습은 발현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에이즐락 제품 중에 몇 가지를 여러분들한테 조금 소개를 한번 해드려 볼게요. 유즈스팬이라는 제품은 2016년에 처음 나왔어요. 자, 그때 52분 만에 회사가 준비한 물량이 순식간에 다 매진이 되게 됩니다. 자, 근데 그 시간 동안에 못 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 전화를 걸어서 전부 다 일단 주문은 받아다오. 제품 나중에 보내줘도 좋으니 막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25분 동안 추가 주문을 더 받게 됐거든요. 자, 근데 이 1시간 반도 안 되는 이 시간 동안 팔린 유스스펜3의 양이 얼마냐면 500억입니다. 500억. 여러분, 500억이라고 하니까 혹시 상상이 되십니까? 저는 잘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유스캔에는 대부분 여자분들이 많고 엄마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마트에를 주로 가세요. 그래서 마트에 가시면 카트 하나에 얼마 정도 담냐고 제가 한번 물어봐요. 그 예전에 그 많은 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한 카트에 20만 원 정도는 기본으로 담으신대요. 자, 20만 원 담은 카트를 25만 명이 줄 서서 계산을 하셔야지 500억입니다. 자, 25만 명,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25만 명이 줄 서서 계산하면 도대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엄청나게 몇 날 며칠 걸릴 거란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근데 그게 오프라인 시장에서 일어났다면 사람들이 벌써 알았을 텐데 이게 온라인 시장에서 일어나니까 이게 어디서 일어난지 무슨 일이 일어난 이런 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미 알다시피
온라인 시장이 오프라인 시장을 앞지른 거는 여러분들이 이미 인식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자, 그러면 이 뉴스스펜 3가 왜 이 단시간 만에 그렇게 많이 팔렸을까? 자, 미국에는 내과 의사들이 처방을 할 때 참고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게 이거 바로 PDR이라는 책이거든요. 이 PDR이라는 책에 뉴스스펜이라는 식품이 올라가 있습니다. 원래 이 책에는 약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식품이 올라갔어요. 그것도 임상 실험만으로. 자, 거기 PDR.net에 들어가 보시면은 이런 미국엔 에이즐락 뉴스라는 이름으로 올라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제품이 어떤 제품이고 어떻게 먹으면 된다라는 설명이 있겠죠. 그리고 그 뒤편에 뭐가 있냐면 효과에 대해서 적혀 있습니다. 이 뉴스스펜을 먹게 되면 세포 건강도 좋아지고 두뇌 건강도 좋아지고 심장 건강도 좋아지고 뭐 이런 것들이 쭉쭉쭉쭉 다 적혀 있어요. 이거를 제가 개인적으로 번역하지 않고 구글에다가 번역을 직접 그냥 바로 한 거예요. 좀 만병통치약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런 제품이라서 저게 단시간에 저렇게 많이 팔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사건이 된 거죠. 이벤트가. 자, 왜 이런 것들이 또 됐냐면, 우리나라는 이런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비포 애프터 임상을 사실은 직접적으로 보여줄 수가 없어요. 법제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미국에는 실제로 식품에 대한 비포 애프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임상 실험을 했다면 소비자한테 다 보내줍니다. 제가 미국 사이트에 옛날에 가입을 했던 게 있다 보니까 이메일로 이런 자료들이 날아온 거예요. 사실 제가 처음 봤을 때 되게 놀랐거든요. 이건 뭐냐면 뉴스스펜이 염증에 탁월하게 좋다는 소리, 염증 사이즈를 줄인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뉴스스펜 소비자들한테 이야기할 때 미세 염증에 좋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거든요. 자,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뇌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게 탁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fMRI라는 그것들을 통해서 어떤 임상 실험을 한 자료들을 실제로 이제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예. 자, 개인 소비자가 이런 걸 보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이게 진짜 엄청난 효과가 있다라는 걸 의미하겠죠. 자, 저는 다른 것보다 이 뇌 기능에 대한 사진을 이야기할 때 조금 이야기해 드린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뇌는 우리 몸에서 아주 중요한 기관이거든요. 자, 그래서 뇌는 아무거나 이렇게 물질을 통과시키지 않아요. BBB라는 뇌관문이 있는데 그 뇌관문을 뭐 마음대로 통과시키지 않거든요. 근데 일상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접하는 것 중에 술, 담배, 마약 이런 게 뇌관문을 쉽게 통과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어때요?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식품이 이 뇌관문을 통과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근데 여기 뉴스스펜에 쓰인 나노공법이라는 특수공법들이 있어요. 그 공법들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래서 뇌관문을 통과하게끔 어떤 식품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탁월한 효능을 발휘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제품 중에 다이어트 제품이 조금 독특한 게 나왔어요. 제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같이 연계해서 이거를 조금 설명드릴게요. 제가 어떤 이와 관련된 기사를 보게 됐는데 전 세계에서 만약에 엄청난 효과의 다이어트 약과 탈모약이 나오면 노벨상을 받을 거라는 어떤 그런 거를 이야기하는 기사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탈모와 다이어트에 진짜 효과 있는 식품이나 약은 없다는 소리예요. 자, 근데 전 세계에서 유명한 이 테슬라 자동차에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트위터에 자기 사진을 올린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보고, 너 일론 너 살 빠져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 위고비 먹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그러면 위고비가 뭐야? 자, 근데 이 사람이 위고비라는 약을 먹고 이게 살이 빠진 거예요. 근데 실제로 위고비라는 약은 다이어트 약이 아니에요. 당뇨병 치료제거든요. 자, 위고비 말고도 당뇨병 치료제가 다이어트 약으로 팔리는 제품은 많아요. 이렇게 글로벌 제약회사에서 삭센다라, 마운자로, 위고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당뇨병 치료제인데 이게 어때요? 다이어트 효과가 일시적으로 있으니까 이걸 다이어트 약으로 파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런 제품들을 한 달, 두 달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이 기사를 보고 되게 놀랐거든요. 자, 이 약들은 모두 1년 이상 먹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년 이상 먹어야 되는데
안 먹으면 끊는 순간 체중이나 식욕이 원상복귀한대요. 체중의 22%를 빼줘도 이게 끊는 순간 되돌아간다면 이거는 사실 어때요? 제대로 된 다이어트 이야기라고 할 수도 없겠죠. 자, 근데 이 위고비를 한 달 드시려면 돈이 얼마나 필요하냐면 170만 원 필요합니다. 170만 원. 근데 1년 이상 장기간 투약해야 된대요. 1년 드시려면 돈이 2천만 원도 넘습니다. 자, 근데 우리한테 지금 어때? TR과 관련된 제품들이 159만 원이에요. 그거를, 쉽게 사 먹을 수 있겠죠. 자, 이미 우리 TR 제품들은 파마넥스가 어때요? 체중 조절 및 웰빙 브랜드 1위를 한국에서 2년 연속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제품이 엄청나게 어때요? 반향을 일으키고 효과가 있다라는 것들을, 인증을 하겠죠. 그죠? 자, 저는 TRM가 나오면서 저 기사를 보게 되면서 와, 이 TRM가 진짜 쉽고 빠른 것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게 안전하다는 의미였어요. 우리가 약은 사실 단기간 먹기 때문에 좀 위험해도 대부분 드신단 말이에요. 자, 근데 식품이란 것은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먹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안전한 것에 있어서 이렇게 안전함을 뭐라 그러죠?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어떤 식품이 실제로 지속적으로 먹기가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근데 이 식품을 나오면서 드신 분이 있거든요. 저희 파트너 사장님의 엄마분이신데 이분은 70세가 넘으셨어요. 근데 45일 정도 드셨는데 4인치가 줄어들었다고 딸내미한테 사진 찍어서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자, 이 노인이 이렇게 드실 수 있는 식품이고 제품이면 우리 진짜 그냥 어때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저는 드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이 TRM이라는 제품이 작년에 2023년 3월쯤에 한국에 본 판매 첫 출시가 됐어요. 근데 그때 한국에서 전 세계 글로벌로 첫 출시다 보니까 TRM에 대한 자료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검색을 막 이리저리 하다가 아, 이거 자료가 되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구글에서 영문으로 그냥 에이지락 TRM이라고 한번 쳐본 거예요. 쳐봤더니 호주에 이렇게 TGA라는 곳이 같이 검색이 되는 거예요. 자, 이 TGA는 뭐냐면 호주의 보건복지부 산하의 의약품관리청인 우리나라 우리나라에 식약처 같은 곳이 있어요. 의약품관리청이라고. 그래서 호주 시장에 어떤 제품이 팔리려면 반드시 이 기관의 승인을 받아서 나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치료 제품으로 정의된 제품을 평가하고 모니터링하는 호주의 정부 기관이라고 딱 나와 있죠. 자, 근데 PRM의 주요 네 가지 제품이 전부 이 TGA라는 곳에서 여기 보시면 메디슨, 즉 약으로 등급이 매겨져 있습니다. 자, 이거는 식품이지만 전부 다 약의 효능을 지니고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료라고 저는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이 자료를 보고 사실 되게 놀랐거든요. 자, 호주란 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외국을 놀러 갔다가 호주 놀러 갔다가 내가 들어오면서 사오는 게 건강식품이에요. 왜? 호주는 되게 청정 지역이라는 우리가 인식이 실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런 나라에서 자국민을 대상으로 어떤 식품이 들어가는데 이거를 어때요? 그냥 허접하게 그렇게 검사는 저는 안 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되게 세심하게 검사를 분명히 했을 거고, 거기에 약처럼 효능이 있는 거라고 이렇게 승인을 내줬다면, 이 제품 진짜 탁월한 효능이 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거는 약이 아니고 어때요? 건강기능식품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와, 안전하게 너무 효과 있게 잘 만들었구나라는 생각이 이때 들더라고요. 자, 유스케이라는 회사는 이처럼 우리에게 엄청난 비전을 제공해 줍니다. 지금 회사가 앞으로 나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엄청난 지금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5억 달러는 우리나라 돈으로 한 6천억쯤 됩니다. 자, 이미 우리가 루미스파 아이오나지 웰스파 아이오를 사실은 받았어요. 디바이스에 IoT 기능을 넣어서 나의 어때요? 몸에 있는 여러 가지 정보나 데이터를 모으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라이프 DNA라는 회사를 하나를 인수를 했어요. 거기에서 DNA 키트가 사실은 나오는데 나의 DNA 검사를 통해서 나중에 뭘 하겠다? 나한테 개인 맞춤 정보를 제공해 주겠다. 개인 맞춤형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제품이라든지 뭐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주겠다는 게 이 회사의 목표예요. 자, 그러면서 이런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뭐 마이크로바이옴이라든지 카로티노이드라든지 DNA를 평가해서 결국은 디지털 속에 나의 쌍둥이를 하나 만들어 주겠다는 게 이 회사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 쌍둥이를 만들었었대요. 거기에 나한테 딱 맞는 어떤 개인 맞춤화된 어떤 여러 가지 안내라든지 서비스를 제공해 주겠다는 인파움이라는 거대한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차츰차츰 진행이 되고 있고 여기에 회사는 미래 사활을 걸고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가 지금 엄청나게 밝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담으로 저희 조카가 정신 전문 간호사인데 몇 달 전에 의사 중에 어떤 의사분들이 요즘 있냐면 약으로 환자들한테 처방을 하지 않고 영양제로 환자들한테 약처럼 처방을 하는 의사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이제 연수를 뭐 세미나를 간 거예요. 세미나를 가서 의사들이 앞으로 가는 방향을 이제 거기서 이제 막 이야기를 하루 종일 이제 뭐 세미나를 하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와서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가 연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중에 마이크로바이옴도 그들도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실제로 영양제를 질병에 암이라든지 이런 질병에 처방해서 낫게 하는 사례들이 많았고요. 근데 결국 궁극적으로 가는 거는 뭐냐면 그 책을 하나 소개를 해줬어요. 뭐라고 앞으로 개인 맞춤 영양 시대가 온다. 그런 책을 저한테 소개를 해줬어요. 실제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인파워미는 바로 개인 맞춤의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어떤 그런 궁극적인 목적을 갖고 있어서 미래의 트렌드랑 되게 잘 맞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 이미 이 회사가 앞서가고 있다는 생각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더 이제 많이 들었습니다. 자, 우리한테 가장 가깝게 다가온 기회예요. 이 멘탈 케어 디비전 여러분들 9월 달에 우리한테 오거든요. 자, 우리가 이때까지 육체적인 어떤 뭐 몸에 대한 직접적인 것들을 한 회사라면 앞으로는 정신적인 것과 관련해서 우리한테 뭔가를 주겠다는 게 바로 멘탈 케어 디비전과 관련된 제품이거든요. 자, 근데 이 부분이 한번 보세요. 연평균 28.6%씩 성장하는 분야예요. 우리 지금 뭐 여러 가지 것을 봤을 때, 이렇게 고속 성장하는 사업 분야가 사실 있나요? 근데 9월에 우리에게 올 그 오션이라는 프로젝트의 제품들은 이 연평균 30% 가까이 성장하는 이런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 시장에 대한 어떤 준비도 지금 필요한 상황이고, 자, 지금 2023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가 인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공식적으로는 14억이 넘지만 비공식적으로는 20억 이상의 어떤 인구를 가진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근데 이 나라에 지금 뉴스킨이 오픈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픈이 사실은 얼마 남지 않았어요. 내 주변에 있는 인도 사람들을 찾아서 그 기회를 잡는 그런 행운까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고,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도 사실은 재오픈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거든요. 이런 외국 시장에 대한 어떤 준비들도 인생에 있어서 어떤 엄청난 기회일 수 있어요, 지금. 왜 내가 아무리 글로벌 사업을 하고 싶어도 우리 할 수 없어요. 왜? 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 그런데 뉴스킨이라는 회사와 손잡고 제휴를 했다는 것만으로 이 두 가지의 엄청난 큰 시장이 우리 앞에 다가와 있는 거잖아, 그죠? 자, 음, 서울에서 유명한 케이크 그 브랜드래요. 도레도레라는 이 케이크가. 자, 근데 이게 사실은 단기간에 되게 급성장을 한 회사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이 회사의 이 브랜드의 케이크를 많이 살까? 보니까 솔직히 케이크 필요해서 산 사람은 많이 없잖아요. 어차피 수가 정해져 있는데, 근데 욕구를 충족시킨다는 거예요. 이 케이크를 딱 보니까, 막, 저거 그냥 한번 먹고 싶고, 저거 너무 예뻐서 한번 사고 싶고, 막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는 인스타 올리고 싶어서 사시는 분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필요가 아닌 욕구를 자극을 하면 엄청나게 잘 팔린다라고 이야기해요. 수요 공급 원칙에도 상관없이. 자, 그런데 만약에 필요와 욕구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이 있다면, 그런 뭔가가 있다면, 여러분 어떠세요?
솔직히 이게 엄청나게 잘 될 분야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근데 저는 뉴스킨과 제휴를 하면서 평생 직업을 갖는다는 의미는 오래 사는 세상에서 필요한 것이기도 하고요. 사람들의 욕구를 자극시키는 것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에이즐락은 나를 건강하고 젊게 아름답게 만들어 주잖아요. 자, 이거 오래 사는 세상에서 필요한 것이기도 하고요. 많은 사람들의 욕구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면에서 봤을 때 뉴스킨이라는 회사와 제휴를 통해서 에이즐락이라는 아이템을 활용한다면 진짜 내가 엄청난 비즈니스의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저는 유스킨이라는 회사가 가진 독특한 사명이 진짜, 왜, 알면 알수록 이 회사의 사명이 나의 사명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 회사의 제품을 써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와, 뭐야, 이 회사 진짜 저렇게 혁신적인 제품을 주는 거, 저것만도 사실은 저것만도 괜찮은데, 뭐야, 내가 돈 벌 수 있는 기회까지 줘? 이 회사 이상한 회사다. 이렇게 처음에 생각을 했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을 나한테만 주는 게 아니라 유스킨과 제휴한 모든 사람에게 줍니다. 자,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어때요?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잘할 수 있게끔 함께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기회까지 동시다발로 제공해 준다는 게 사실 되게 저는 놀랐거든요. 제가 왜 이런 것에 조금 더 이렇게 와닿았냐면 저는 옷가게를 할 때 사실은 제 옷가게 옆에 똑같은 옷가게가 비슷한 옷가게가 하나 생기면 같이 상생을 하는 게 아니라 경쟁 관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실 그런 관계가 너무 싫었지만, 뭐 어쩔 수 없이 현실 속에서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뉴스킨이라는 곳에 와서는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내 옆에, 뭐 내 지인이, 내 가족이, 내가 아는 사람이 누군가가 뉴스킨을 하게 된다면, 어때 축하하고 같이 함께 잘해보자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진짜 이런 사명이 점점 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와닿는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명을 탁 느낌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영상을 잠시 하나만 보고 갈게요. Wow, what a great case. You know, I've spent most of the last 30 years of my life living in small villages in the rainforest of the world, searching for new medicines. 15 years ago, the world's largest cosmetic firm sought to recruit me, develop a personal care line developed on plants by indigenous people. These are great companies. They're polite and have beautiful laboratories. When I asked them, how much money can you return to help these indigenous people so that we can build schools and water supplies and clinics? They said, well, we're sorry, our lawyers won't let us do that. I was so discouraged. And then I met a little company called Newskin. I met two guys with weird sense of humor, strange haircuts. Their names were Blake Downey and Steve Lund. One guy looked like he was wearing ski goggles. And I said to him, look, if I could help make a new product line, could you send something back and help these people I've been living with in the forest? And they said, of course, that's why we're in business, so we can help people around the world. So they agreed that every time an Epic product was sold, 25 cents, the entire 25 cents will be returned back to a fund to build schools and water supplies and clinics to help children in the environment. And so the Force for Good initiative was born. I really didn't think that this would amount to much. But at my first convention, they brought me out on stage. They handed me a check for $40,000 to build a walkway to the Sonic Rainforest. 얼마나 저분이 감동적이었으면 저런 이제 눈물을 흘리실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저 영상이 한 4분쯤 넘어요. 근데 끝까지 보니까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저 스피치를 할 때까지 저 몇 년 됐거든요. 저 영상이.
근데 저 때까지 모금돼서 기부된 금액이 250억이 넘습니다. 250억이 실제로. 저희가 에포크 제품을 사서 쓸 때마다 자동적으로 기부하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해주신다면 이 지구를 살리는 여러 가지 일에 함께 쓰이고 있다는 거를 이제 알고 계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자, 여러분들, 지금 이 세상의 변화의 속도 어떻습니까? 정말 너무나 빨라서 사실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게 나오고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게 나오고 사실은 내가 저걸 솔직히 말해서 따라갈 수 없고 좀 막 그렇잖아요 우리 세상에 근데 혹시 나의 변화 속도에는 어떻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따라가는 것도 힘들고 안 따라가자니 너무 뒤처지는 것 같고 막 솔직히 그렇잖아요. 예. 자 그런데 유스킨이라는 회사와 손을 잡고 제휴를 해서 가는 것만으로도 이 세상의 트렌드의 변화의 속도에 최소한 어때 발맞춰 가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앞서갈 수는 없어도 함께 발맞춰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회사에 등에 올라타고 함께 이 변화의 속도를 즐기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내가 어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후손들, 나의 자식들까지도 이 변화를 제대로 따라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상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